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이 갈수록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리플이 3분기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 송금 혁신과 관련해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돼서 홀더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리플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법원이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결과적으로 SEC의 결정적인 거짓말이 들통날 수도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윌리엄 힘먼 전 기업금융부 국장이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힘먼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SEC가 법원에 증언을 한 것이 거짓말로 뽀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다소 조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62,000달러 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힘을 내서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스멀스멀 주변 매물대를 해소하면서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랜 B는 11월 1일을 맞아서 다시금 98,0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가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게 눈에 띄는데, 이렇게 갈래치기를 명확하게 해서 시장의 혼선을 잠재우는 것을 보면 확실히 전통적인 금융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돈방석에 앉더니 또 하나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칭찬해주고 싶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면 그런 일입니다. 텍사스의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이고, 도치코인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치코인 띄우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화성으로의 이주를 준비하는 조만장자가 대학을 설립해서 이런 가치를 알리겠다 이런 점은 참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장학금도 도치코인으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첫날부터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또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62,00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순차적인 다지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워낙 빠르게 올라서 숨고르기의 시간 역시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98,000달러 돌파를 예측한 플랜 B가 11월의 첫날을 맞아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주목도를 이끌었습니다. 플랜 B는 자신이 8월부터 10월까지 적중시켰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0월의 경우 최종 종가가 61,000달러여서 1% 모자라는 수준의 에러가 생기긴 했지만 자신에게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는 98,000달러 이상, 12월에는 135,000달러 이상을 예측한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I'm not uncertain 이 문구가 담긴 GIF 이미지를 함께 올리면서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통신국장 출신이자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인 앤소니 스카라무치는 앞으로 18개월 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립토 글로브 보도 내용을 보면 그는 최근 안소니 폼필리아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규제 허들이 감소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기관의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DA의 백신 승인이 있기 전까지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규제 적격 판정이 나기 전까지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최근 미국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나는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의 전망의 기본 전제는 기관 투자자 진입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길어도 1년 반 안에 더 적극적으로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명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인 윌리 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매일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7년에는 매도 압력이 단순했지만 2021년 매도 압력은 복잡해졌다. 2017년 10월 매도 압력의 가장 큰 세력은 채굴자로서 채굴자가 보유하고 있던 2134개의 비트코인이 압력으로 작용했다. 2021년의 매도 압력은 채굴자의 비트코인 보유량과 거래소들의 선물 거래 수수료 수익, GBTC 수수료 수익 등 구성 요소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이걸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부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생태계가 성숙해지면서 채굴자들의 영향력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단순히 4년 주기의 반감기만으로 투자에 베팅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이 같은 분석에 거래소들의 현물 마켓 수수료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과 기관, 상품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단순히 반감기 기준을 놓고 채굴자들에게만 영향을 받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 타이밍에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것은 반감기 이슈와 상관없이 내년에도 지속적인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 그러니까 일종의 떡밥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법원은 10월 22일 SEC의 제출에 대한 응답에 첨부된 특권 로그를 봉인하는 리플 측의 동의를 승인했다. 이 파일은 SEC가 흰머리 연설 내용을 근거로 디지털 자산을 분석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을 포함해 SEC가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3개를 리플 측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들이다. 다만 SEC가 특혜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넘겨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말이 되게 복잡한데 상황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윌리엄 힌만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것의 진위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SEC는 법원에 그건 윌리엄 힌먼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SEC가 윌리엄 힌먼의 그 문제가 된 의견을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내부적으로 분류했다라는 게 드러났고,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이메일 등의 문서에 대해서 리플 측이 보고 싶다고 법원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SEC는 넘겨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은 그럼 차라리 봉인해 불자 이렇게 공격인 듯 방어인 듯 한 방을 날려버렸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번에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리플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진짜 완전 재미있는 부분은 법원이 현재 문제가 된 이 3개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미 SEC에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SEC는 법원 명령도 참 열심히 개기고 있고, 리플은 차라리 그걸 그냥 봉인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법원은 리플 측에 공개하지 않은 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경박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자칫 SEC의 거짓말이 뽀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만약 진짜 거짓말로 드러난다라면 일단 법정 모독과 연결지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차하면 이 소송 진행의 속도가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누가 옳고 그르다와 관련해서는 아직 판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설레발을 쳐서는 안 되겠지만, 리플의 작은 1승이 어쩌면 꽤 큰 한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기대감 자체는 즐거운 기대감에 속하는 게 아닌가, 충분히 즐길 가치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는데,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유형을 거래용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규제 명확성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가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암호화폐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영국 국세청의 이 같은 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인 효력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가지치기를 아주 깔끔하게 해준 모습이어서 의회에서는 이걸 기준 삼아서 제도 정비에 나설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글로벌 정치 역학 구도에서는 다소 바보처럼 취급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조차 규제 불명확성으로 욕바가지를 얻어먹는 상황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상황 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 상황 정리도 하고 산업계를 키우는 육성의 측면도 있고 세금도 과세 충분히 하고, 이런 걸 보면
전통 금융 선진국의 면모가 아직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암호화폐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일리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라울 팔은 규제기관이 암호화폐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규제를 시행 중인 싱가포르와 달리 미국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3년 안에 당국과 업계 간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규제 불명확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참 답이 없는 모습인데 멀리서 고민할 것 없이 굳이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 없이 영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이 정도로 욕을 먹거나 바보 취급은 당하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요즘 돈방석에 앉으면서 인류 첫 조만장자 반열에 오르더니 의미 있는 일을 좀 더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텍사스 과학기술대학이라는 새로운 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학비를 도치코인으로 낼 수 있고 도치코인 결제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머스크의 발언이 장난성 발언인지 진짜 계획이 있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머스크 정도의 재력이면 대학 하나 설립하는 것쯤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 또 충분히 현실화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점 등에서 그럴듯한 멘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의 기업들이 차세대 과학기술의 전초기지라는 점에서 과학기술대 설립을 통한 시너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 대학에서는 어쩌면 장학금도 도치코인으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스크가 언급한 텍사스 지역에서는 꽤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메인과 라이엇 블록체인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이 5,6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 록데일에 암호화폐 채굴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 이전까지 해당 부지는 알루미늄 재련 공장으로 운영됐지만 2008년 운영 중단 이후에 사실상 버려진 채 존재했다. 이곳에 쓰이던 에너지는 고스란히 낭비됐었지만 암호화폐 채굴 시설이 알루미늄 폐공장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어쩌면 채굴 기업을 적극적으로 탄압했던 중국 공산당의 노력이 일으킨 나비 효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 물량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 내용인데 일단 상승 압력 요인 환경은 잘 조성된 모습으로 과연 11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장이 얼마나 랠리를 펼쳐낼지 궁금하고 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시장 상황들, 주요 이슈들 잘 체크하셔서 11월 한 달 동안 의미 있는 성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